일반적으로 요로결석 환자는 약 50%에서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성 요로결석 환자의 경우에는 24시간 요검사를 통해서 요로결석에 위험 인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대요법이나 체외 충격파 세석술 같은 경우에는 요로결석의 성분을 구할 수가 없고 24시간 요검사도 일반적으로 시행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재발성 요로결석 환자의 경우에는 배출된 결석을 성분을 분석하여 어떤 성분인지를 확인하고 24시간 요검사를 통해서 요로결석의 위험인자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날씨가 계속 더워져 결석의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탈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요로결석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과거에는 요로결석의 저발생 국가였는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요로결석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의 변화로 인하여 대사증후군 등 여러가지 대사질환이 많이 발생하여 요로결석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재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이 있거나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조절하고 약물 치료를 통해서 대사증후군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요로결석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육류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육류에는 요산, 칼슘, 수산 등이 풍부해 요산결석이나 수산칼슘 결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짜게 드시지 않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요로결석이 결자가 되지 않고 소변내로 배출되는 과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요로결석 환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맥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혈중 그리고 소변내 요산 수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요로결석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산이 풍부해 요로결석에 도움이 된다는 귤, 오렌지, 자몽과 같은 시큼한 과일들은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변 내에서 구연산이 부족한 저구연산 요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먹는 음식만으로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고 구연산 칼륨을 복약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요로결석 환자에서 칼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수산 칼슘 결석 환자의 경우에는 24시간 요검사를 통하여 소변 내 칼슘이 증가하는 고칼슘 요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4시간 요검사에서 고칼슘 요증이 확인된 환자에서는 하루 칼슘 섭취량을 1에서 1.2g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비만은 대사장애를 일으키고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신장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고 소변과 혈액 내에서 요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소변 내 요산 수치가 증가되면 수산 칼슘 결석 그리고 요산 결석의 발생이 높아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로결석은 약 50%에서 재발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처음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소변량은 2에서 2.5리터 정도를 유지하고 하루에 수분 섭취를 2.5에서 3리터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줄이고 수산이 적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요로결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도한 비타민제의 섭취는 오히려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체중을 피하고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요로결석이 더 잘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음주는 피하시고 탄산음료와 열량이 높은 음료수의 섭취도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